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스칼렛 오하라는 사실 예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야릇한 매력에 사로잡힌 남자들은 그녀가 예쁘지 않다는 것을 여간해서는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프랑스계 귀족의 후예인 어머니의 섬세한 모습과 아일랜드계인 아버지의 선이 굵은 이목구비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데 눈꼬리가 약간 처진 빛나는 눈과 뾰족한 턱이 그녀의 매력을 한결 두드러지게 했다. 1861년 4월 어느 화창한 오후, 아버지의 농장 타라의 베란다에 탈턴넷 쌍둥이 형제인 스튜어트와 브렌트, 그리고 그녀 이렇게 셋이 앉아 있었다. 초록빛 꽃무늬가 화사한 12폭 드레스는 초록빛 가죽 슬리퍼와 빈틈없는 조화를 이루었다. 그녀는 치마를 얌전히 펼치고 머리를 곱게 빗어 깔끔하게 따내리고 조그맣고 하얀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림 같은 자태 속에서도 그녀의 초록빛 눈만큼은 분주하고 고집스럽고 활기에 차 있어서 얌전한 몸가짐과는 달리 그녀의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몸가짐은 어머니의 자상한 가르침과 유모의 엄격한 교육 탓에 몸에 밴 것이지만 눈은 고스란히 그녀 자신 것이었다. 그녀 양쪽에는 쌍둥이 형제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다리를 아무렇게나 포개고는 킬킬거리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농장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남의 시중을 받으며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이 자랐지만 결코 무기력하거나 연약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연인으로서의 넘치는 활기와 민첩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쌍둥이 형제는 학문에 있어서만큼은 근처의 가난한 이웃보다도 못했다. 스튜어트와 브렌트가 이 4월의 오후에 타라 농장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3군데 대학을 거쳐 4번째 대학인 조지아 대학에서도 폐교당해 쫓겨온 것이었다. 그들의 형인 톰과 보이드도 쌍둥이가 환영받지 못하는 대학에 남아있기를 거부하여 함께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스튜어트와 브렌트는 이번에 퇴교 처분을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지난해 여학교를 졸업한 이래 책이라고는 거들떠 보지 않은 스칼렛 역시 그들의 태교를 재미있어 했다. 두 분이나 톰은 쫓겨나는 것 좀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줄 알지만 보이드는 어때요? 그이는 공부를 할 생각이던데 당신들이 버지니아 대학, 알라바마 대학,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끌어내더니 이번엔 조지아 대학이군요. 이러다가는 학교를 마치지도 못하고 말 거예요. 형이야 파말리 판사 사무실에서 법률 책이나 읽으면 될 텐데 뭘? 그리고 어차피 학기가 끝나기 전에 우린 돌아왔어야 했을 테니까요. 브렌트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왜요?
전쟁이에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학교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소문뿐이에요. 바로 지난주만 해도 애슐리 월크스와 그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워싱턴에 가 있는 우리 대표당과 링컨이 남부 연방에 대한 무슨 평화적 합의에 도달할 거라던데요. 아무튼 양키들은 우리 남부를 무서워하니 싸우려 들지는 않을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제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지겨워요. 그녀는 신물이 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는 전쟁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전쟁이라는 말만 나오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경고와 함께. 이 말은 진정이었다. 그녀는 자기에 관한 화제가 아니면 어떤 대화도 오래 견디지 못하는 성미였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보조개를 지으며 미소 짓기를 잊지 않았다. 그녀의 뜻대로 청년들은 매혹되었고 그녀를 실증나게 한 것을 서둘러 사과했다. 따분한 전쟁 이야기를 중단시킨 그녀는 다시 먼저의 화제를 꺼냈다. 두 분이 또 쫓겨난 걸 보고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석 달 전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퇴교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취한 행동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스튜어트가 말했다. 아직 무슨 말을 하실 기회가 없었어요. 톰하고 우린 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나와버렸거든요. 톰은 폰테인네로 가고 우리는 여기로 왔으니까요. 비어트리스 탈턴은 바쁜 여자였다. 대규모의 모카 농장을 손수 경영했고 100명의 노예와 8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에서 제일 큰 종마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 부인은 노예나 말에게는 매질을 못하게 했지만 말썽꾸러기인 내 아들에게만은 따끔하게 매질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베란다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귀에 말발굽 소리며 딸랑거리는 마구소리, 날카롭게 큰 소리로 웃어대는 흑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일꾼과 노새들이 들에서 돌아오는 모양이었다. 집안에서는 스칼렛의 어머니 엘렌 오하라가 하녀를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식당에서는 타라의 하인 감독 포크가 식사를 차리는지 접시며 은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쌍둥이 형제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어머니와 얼굴 맞대기가 싫어 스칼렛이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기를 내심 바라면서 주저하고 있었다. 이봐요, 스칼렛. 내일 어때요? 야유회인지 무도회인지가 있는 모양인데 우린 여기 없었으니까 모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밤 춤추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이미 춤출 상대를 죄다 약속해버린 건 아니겠죠? 브렌트가 말했다. 아니, 벌써 다 끝났어요. 두 분이 돌아올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봐요, 스칼렛. 당신은 첫 왈츠는 나랑 추고 마지막 월츠는 스튜어트랑 춘 다음 저녁은 우리하고 같이 먹어야 해요. 그리고 지난번 무도회 때처럼 계단에 앉아서 진씨 할멈을 불러 점을 쳐달라고 합시다.
난 진씨 할멈의 점은 싫어요. 나를 보고 검은 머리, 검은 턱수염의 신사와 결혼할 거라고 그랬는데 난 검은 머리의 신사는 싫으니까요. 붉은 머리 좋아하죠? 안 그래요, 아가씨? 자, 약속해요. 왈츠와 저녁을 약속해줘요. 브렌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